당신이 걷고 있는 등산로, 그 길 끝에서 시신이 발견된다면 2003년 4월 경기도 의정부와 양주 사이에 위치한 사패산. 평범한 주말 아침 등산을 나섰던 40대 여성은 가족에게 곧 내려오겠다는 마지막 전화를 남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사흘 뒤 구조대는 산소 계곡 근처에서 끔찍한 광경을 발견합니다. 여성의 시신은 나무 사이에 버려져 있었고 옷은 심하게 찢겨져 있었으며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돼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범행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가 저항한 흔적도 명확한 범행 도구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십 명을 투입해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단서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산에서 우연히 만난 범인의 소행일지 아니면 피해자를 뒤쫓던 누군가의 계획적 범죄일지 수많은 추측을 내놓았죠. 그러나 진실은 여전히 베일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사패산은 그날 이후 평범한 등산로가 아닌 죽음의 산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패산 등산객 살인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찾은 건 실종된 딸의 토막난 시신이었습니다. 1990년 경북 선산 18살 여고생 박정숙은 몸이 아프다며 학교와 직장을 쉬었습니다. 밤일 잘 다녀오세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죠. 이후 박정숙은 사라졌고 아버지는 16일 동안 밤낮 없이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 집 뒤 변소를 살피던 순간 막대 끝에 걸린 흰 비닐봉지 하나, 그 안엔 5조각으로 잘린 딸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현장엔 세입자 조용원의 점퍼와 피 묻은 수건, 흉기가 발견됐죠. 하지만 그는 이미 근처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상태. 경찰은 자살로 사건을 마무리했지만 사람들은 지금도 묻습니다. 정말 그게 끝이었을까? 결국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많은 의문을 남긴 이 사건은 선산군 여고생 토막 살인 사건입니다. 한밤중 조용한 골목, CCTV 속엔 토끼 가면을 쓴 누군가가 보입니다. 그 괴상한 모습에 사람은 잠시 뒤 믿을 수 없는 일을 벌이게 되죠. 2005년 4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주택가, 20대 여성 A씨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발견 당시 현관문에는 침입 흔적이 없었고 방 안은 난장판이었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했고 그 안에서 토끼 가면을 쓴 남성이 피해자 집 쪽으로 걸어가는 장면을 발견합니다. 이 모습은 언론에 보도되며 전국적인 충격을 안겼고 사람들은 엽기 토끼 살인사건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가 부족해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듭니다. 토끼 가면의 정체와 범행 동기조차 밝혀지지 않은 채 말이죠. 가면 속에 숨은 범인의 얼굴은 아직도 베일에 쌓여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신정동 엽기 토끼 살인사건으로 남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미제 사건 중 하나가 되었죠. 2018년 10월 밤 영산강 위로 물 위에 떠있는 한 자동차가 목격됩니다. 강물 속에 잠긴 그 차 안에는 오랫동안 묻힌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실종된 지 3년째였던 한 남자. 그 차는 그의 차였고 조수석 안에서는 백골이 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기어는 피해 놓여 있었고 블랙박스는 온데간데 없었으며 창문은 온전했지만 모든 흔적은 사라져 있었죠. 실종 직전 그는 평소보다 유흥비를 많이 썼고 아는 형과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 형은 누구일까요? 몇 년간 기다림 끝에 돌아온 건 추락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를 강 아래로 밀어 넣은 걸까요? 이 미스터리한 사건은 영산강 백골 시신 사건입니다. 2004년 9월 14일 광주 북구 용봉동 22살 대학 미술교육과에 재학 중이던 여대생 A씨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방 안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A씨는 침대 위에 엎드린 채 양손이 뒤로 묶여 있었고 코와 입은 노란 박스테이프에 여러 겹 감겨 있었습니다. 주검으로 변해버린 어린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죠. 잔혹한 흔적들, 살해 전에 이미 극심한 폭행이 있었던 정황도 남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물론 몸 곳곳에 상처가 있었고 테이프로 가려진 얼굴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부검 과정에서 밝혀진 더 끔찍한 사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살아있는 채로 테이프가 감겨 질식살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열심히 수사를 했지만 범인의 지문도 족적도 DNA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사건은 깜깜한 미제로 남아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광주 여대생 테이프 살인 사건입니다. 1993년 성남 분당 한 여관의 주인은 새벽 방 청소를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얼어붙고 말았죠. 침대 위에는 한 여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부는 이미 창백했고 더 이상 숨을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창문은 잠겨 있었고 강제로 열려진 흔적도 없었죠. 수수께끼 남긴 흔적이라고는 어수선하게 젖은 수건 한 장과 어색한 공기뿐.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남성과 함께 이 여관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관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누구에게도 목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체크인할 때 남겨진 이름과 신상은 가짜였고 여관은 CCTV조차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그림자처럼 증발해버렸던 겁니다. 경찰은 주변 수색과 탐문을 이어갔지만 마땅한 단서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관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었지만 범인이 누구인지 왜 그녀를 죽였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게 됩니다. 두 사람이 들어간 방, 그러나 살아서 나온 건 단 한 명뿐이었던 그날. 이 미스터리한 사건은 지금도 풀리지 않은 채 분당 황금장 여관 살인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